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그 12운성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12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초급과정에서 12지지 암기할 때 이 손에다 이렇게 적어서 암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보는 12운성 아주 간단하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에 제가 12지지를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지지를 적어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손을 그대로 이 칠판으로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처럼 보이시나요? 손가락만 없다 뿐이지 왼손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왜 12지지 하면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암기들 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방법을 바꿔서 계절로 나눠서 한번 암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계절로 나눠서 제가 한번 암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계절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그러니까 왼쪽은 인묘진 봄, 그 다음에 위쪽은 사오미 여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신유술 가을, 아래쪽은 해자축 겨울. 이 관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 인묘진이다, 사오미다, 신유술이다, 해자축이다 알 수 있지만 만약 이 글씨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보면 바로바로 12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 뒤쪽으로 이게 반대로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축자해, 술요신, 미오사, 진묘인 이렇게 역으로도 또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봄에서 바로 가을로 갈 수 있나요? 가을로 갈 수 없잖아요. 봄에서 반드시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인묘진 다음에는 여름인 사오미가 와야 되고 사오미 다음에는 신유술 가을 신유술이 와야 되고 신유술 다음에는 겨울인 해자축이 와야지 인묘진 다음에 바로 신유술이 올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진짜 그야말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12운성하고 접목시킬 수가 있다. 이 관계가 완전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은 조금 서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 단 하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임묘진 사오미 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술 해자축, 그다음에 봄 다음엔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그다음에 사오미 신술 해자축 임묘진, 그다음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12지진 이해되셨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이제 12운석으로 넘어갈 건데요. 12운석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양간하고 음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양간은 순행을 하는데 음간은 또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12운성 하면은 용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 적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용어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 용어를 모르니까 다음 단계가 아주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자를 보면 욕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한데, 그 욕을 모르다 보니까 갑이 자를 만나면 뭐지? 그거 생각하다 다음 단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만이라도 확실하게,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절대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용어를 딱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굳이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빨리 그 12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생이라는 것은 장생을 줄여서 생이라고 하죠. 장생을 줄여서 생.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줄여서 욕. 그 다음에 관대를 줄여서 대. 그 다음에 걸록을 줄여서 록. 그 다음에 제왕을 줄여서 왕.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 관계도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태어나서 전성기, 그 다음에 또 병들고 죽고 묘지에 들어가고 이 정신세계, 그 다음에 단절, 다시 태어나서 잉태하고 기르고, 이렇게 양까지. 이 관계가 절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생육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 순서가 이 지지처럼 지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음간은요,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역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순행 역행은 여러분이 일단 접어두시고, 자,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다.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 그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이 12운성에 대해서 그 용어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우선 필요하니까요. 자,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다. 그래서 생사, 생사는 음양이 항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양간이 사면 음간은 생이 되겠죠. 그래서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 관계가 항시 같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는데 꽃이 떨어져야 다시 또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 양이 욕이면은 음간은 병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갖다가 욕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이 잘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힘들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욕본다고 합니다. 욕본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욕보면 힘들게 일하면은 병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살 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면 병날 수다. 그래서 욕병은 항시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병나면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욕병은 같이 다닌다.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 양간이 병이면 음간은 욕병. 그래서 아까 생사와 마찬가지로 욕병도 항시 음과 양이 같이 다닌다.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이 두 개는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양간이 대일 때는 음간은 쇠인데요. 이거 막
거창하게 비유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 여러분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정대세라고 알죠? 정대세. 뭐 남자들은 많이 알 텐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대세 선수가 누구냐면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대세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대세 선수는 센 녀석이다. 제가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녀석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대세 선수는 쎄다. 센 사람은 정대세다. 대세다. 그래서 축구 선수 대세는 쎄다. 센 놈은 대세다. 이렇게 대세는 항시 같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세는 센 선수다. 센 선수는 대세다. 이렇게 대세, 세대. 그래서 이 대세는 항시 음양이 같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로광은요, 서로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왕이면 음간이 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로광은 서로 교차해서 록일 때는 왕이 되고, 왕일 때는 록이 된다. 이렇게 서로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대세 나왔죠. 이제 반대로 세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비유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센 놈은 대세다. 아까는 대세는 세다고 외웠었는데 여기는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센 놈은 대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들면 욕본다고 했죠. 아까는 욕보면 병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병들면 욕본다. 그래서 병들면 욕본다는 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렇게 그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헷갈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생 나왔죠. 아까 생사 나왔잖아요. 그런데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생사, 사생.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묘양인데요. 묘양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산소에 성묘를 가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묘는 양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항시 같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아주 쉽죠.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그래서 이것도 양간과 음간이 항시 묘양이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절태도 마찬가지로 노광처럼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되고 양간이 태면 음간은 절이 된다. 그래서 서로 자리만 바꿔서 기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묘는 양쪽에 있다. 생각보다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사, 사생, 그 다음에 욕병, 병욕, 그 다음에 대세, 세대, 그 다음에 묘양, 양묘. 이 네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로광은 서로 교차하면 되고 절태도 교차하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사, 그 다음에 욕병, 욕 보면 병 난다. 그 다음에 병 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대세는 세다. 센 놈은 대세다.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이제 12운성 읽어내는 거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지관계, 임묘진 다음에는 사오미, 사오미 다음에는 신유술, 신유술 다음에는 해자축.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고요. 12운성도 마찬가지로 생욕대, 로광세, 로광세 다음에 병사묘, 절태양. 그 다음에 로광세부터 해볼까요? 로광세, 그 다음에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그 다음에 또 생욕대. 이 생욕대가 맨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예를 들면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서 한 번씩 알아볼까요? 자, 갑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
간목이 자를 보면 12운성으로 뭘까요?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자, 간목에 우리가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암기가 돼 있죠. 그러면 간목의 생은 뭔가요? 간목의 생. 간목인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어, 해수가 간목의 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생부터 시작하지 않고 록부터 간목의 록은 여러분 금방 아시죠? 간목의 록은 뭐지요? 간목하고 똑같은 거. 간목이 지지로 되면 인묘가 되잖아요. 인. 그래서 간목의 록은 금방 알잖아요. 간목의 생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록은 인이잖아요. 인. 그래서 록부터 가는 거예요. 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록, 왕, 세 어디까지? 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록 여기가 록이잖아요. 록, 왕, 세, 병, 사, 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절, 태, 양, 생, 욕. 이 자가 나왔잖아요. 이 자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욕지, 욕. 그럼 아까 우리가 욕 보면 어떻게 한다? 병 난다. 그래서 을목의 자는 병이 되겠죠. 그래서 양간만 알면 음간은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것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잖아요.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하나를 더 해볼까요? 병인을 한번 해볼까요? 병인. 병화의 록은 사화죠. 사. 사부터 어디까지 간다? 인까지. 요 인까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생욕대, 생. 그래서 여기가 생기가 됩니다. 아까 생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음과는 사생. 그래서 그래서 음과는 사지가 된다. 그래서 정인은 사지가 된다. 이 양과 음만 서로 여러분이 금방 알아도 이게 복잡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4개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음과 양은 양만 알면 음은 바로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진 한번 해볼까요? 무진. 자, 무진은 여러분이 무토는 화토 동법으로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병화. 병화하고 무토는 항시 화토 동법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나오면 병화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또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기토. 그래서 정기는 항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병무, 정기는 항시 같은 화토 동법으로 같이 본다. 그래서 병화의 록은 사죠. 사부터 진까지 가는 거예요. 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생, 욕,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 대세는 쎄다. 센 놈이다. 대세는 센 선수다. 센 선수는 대세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지는 무토의 음은 기잖아요. 기지는 세지가 된다. 이제 한 30%는 이해되셨죠? 30%.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 마무리하고 되면 여러분이
늦어도 3초, 빠르면 1초 안에 알아낼 수 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것만 알고 있으면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연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경호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경호. 경금의 록은 신이죠. 신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신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신. 그러면 이 신에서 오까지 가려면은 밑에 겨울 지나서 봄 지나서 맨 위쪽에 오까지 두 번째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신부터 록, 왕, 세, 그 다음에 밑에 병사묘, 그 다음에 옆에 절태양, 생, 욕. 오가 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욕. 욕 보면 병난다. 그래서 신금의 오화는 병지가 된다. 이제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러면 금방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임신을 한번 해볼게요. 임신. 임수의 록은 맨 아래쪽에 해가 되겠죠. 해부터 시작해서 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쪽에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 여기 해부터 록, 왕, 세, 그 다음에 봄,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그 다음에 생. 여기 생이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임수는 해수부터 록왕세, 그 다음에 병사묘, 절태양, 생. 여기가 생지. 살면 죽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수의 신금은 사지가 됐다. 이제 50%? 60%. 50%, 60%. 이제 한두 개만 해보면 확실히 100%는 아니라도 이제 완전 이해는 되셨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몇 번만 딱 해보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술 한번 해볼까요? 갑술.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갑목의 록은 인이라고 그랬죠. 인에서 술까지, 술이 어디지 지금 기억이 나죠? 오른쪽에 맨 밑에. 그러면 록, 왕, 세, 병, 사, 묘, 절태, 양지가 되겠죠. 양지. 여기 양이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록, 왕, 세, 병, 사, 묘, 절태, 양. 양쪽에 묘가 있다. 묘는 양쪽에 있다. 그래서 을술은 묘지가 됐다.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처음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셨는데 금방 이렇게 익숙해진다. 그 다음에 병자 한번 해볼까요? 병자. 자, 병화의 록은 사라고 그랬죠. 맨 위에 사가 있겠죠? 그러면 자는 맨 밑에 해 자니까 중간까지 가겠죠. 그래서 록, 왕세, 병사묘, 절태가 되겠죠. 태. 절태는 서로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절. 그래서 정화의 자는 절지가 된다. 아주 쉽죠. 그러면 이제 음간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서 양간만 했는데요. 음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축 한번 해볼까요? 을축. 일단 음간은 양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간목의 록은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부터 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게 대지가 되겠죠. 대지. 대지는 대세는 쇠다 그랬잖아요. 쇠. 그래서 을축은 쇠지가 된다.
간목의 축은 돼지라고 그러죠. 간목에서 여기 임무되실 거 축까지 가야 되니까 이 축까지. 아시겠죠? 정묘 한번 해볼까요? 정묘. 정묘는 병화로 봐야 되겠죠? 병의 록은 사지요? 사부터 묘까지. 그러면 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 욕지가 되죠. 욕, 욕 보면 그 다음에 병 난다. 그러면 정묘는 병지가 되겠죠. 어째 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늦더라도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50번 아니면 50번 가지고 부족하면 100회 정도. 한 1시간이면 100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안에 꼭 이 관계를 몇 번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 그림 안 그려도 손으로 해도 되잖아요. 뭐 임묘진, 녹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 지지와 12운성 관계를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여러분이 60갑자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운성의 활용 방법이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아니면 운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뭐 운 같은 거 이 관계만 알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올해 사업운을 알고 싶다. 사업운. 그럼 임수일간의 사업은 재지요, 재. 재가 사업 돈이잖아요. 그럼 수와 재가 이제 병이잖아요. 병. 그럼 올해 지금 현재가 묘잖아요. 묘. 임묘 개면연이잖아요. 올해. 그럼 이게 지금 임묘진, 운이 임묘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병의 록은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태 여기가 생, 욕, 태 지금 내가 재물운을 볼 때는 병화가 보니까 생욕대로 가고 있죠. 좋다 나쁘다.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생욕대 지나면 바로 묘광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사업운을 보러 왔다 그러면 지금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가 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여기가 신유술이 왔다 하면은 신유술이 왔다 하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록 임의 녹은 해잖아요. 록, 광세, 병사묘, 절태양, 록, 록 아니 병화 여기 록, 광세, 병사묘로 가겠죠. 병사묘. 그러면 사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업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어만 확실히 알면 운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관이 이 관을 보고 싶다. 올해 승진하는지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임수의 관은 뭔가요? 무토잖아요. 무. 그러면 이거 병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 임묘진 운이 지금 세운이 임묘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의 록은 사잖아요. 사부터 임묘진 한번 가보세요. 록, 왕세, 병사, 묘, 절태, 양, 생욕태. 여기도 생욕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생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직장에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급도 할 수 있다. 노광수였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생육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좀 불안해서 왔다든가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괜찮다. 예, 앞으로 또 노광세로 갈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100%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저 사업이라든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돈 문제 아니면 또 직장 문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도 금방 상상할 수가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용어만 여러분이 이 지지와의 관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운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심리 상태는 아주 누워서 떡먹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12 지지와 12 운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